아, 이 방송 좋네요. 여태까지 했던 방송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요? 네. 예스. 왜냐면 20대 분들에 맞춰서 얘기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왜냐면 다른 방송은 맹무새인 줄 알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킹짬보. 저는 사실 책 쓰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왜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줄 알았어요. 왜요? 이 책의 첫 문장에 나는 돈을 좋아한다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 말을 써야 이제 뒤에 게 합리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서 책상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내보자. 왜냐면 우리는 이제 솔직한 시대에 살아야 되고,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면 망했어요, 잘못됐어요, 타업하다 망했고 사기당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편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동정심을 얻으려는 마음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기에 평승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책에도 썼고요. 제가 보는 연예에게. 네네네. 왜냐면 저는 거기에 이제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네, 맞아. 그래서 나는 다른 각도로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특히나 미디어도 뭔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항상 이렇게 실패담, 뭔가 맞아요. 주식해서 망했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진짜 왜 찐들의 얘기는 담아주지 않고. 그쵸, 안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제 충격 먹었던 게, 유재석님이 포르쉐를 끄신대요. 음.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다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재석님에게 어울리는 그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맞아요. 부자스러운 거는 다 편집이 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이. 저는 좀 열받은 게 20, 30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걱정 말아요, 부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빈 토플러는 옛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을 위해 15시간이라는 공부를 투자를 한다. 그건 잘못된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솔직한 지점들을 얘기해주는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눈앞에 20대 동생이 네. 있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열일 제쳐놓고 씨드를 노동으로서 모을 수 있을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씨드를 모아라. 저는 20, 30대에게 먼저 노동의 가치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어느 개념이냐면 서울의 아파트 20억짜리 집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5억의 가치를 노동으로서 창출해낼 수 있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동의 프로하고 투자의 오리래나 전 이것도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네. 노동을 하시면서 캐시플로우를 충분히 만드시고, 네. 노동에 대한 가치를 느끼시면서 충분한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경제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어느 정도 최소 1억 이상의 시드가 모였다면 그때 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제 동생이 있다면 일단 무릎 꿇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좋은 얘기 해주다가 네. 상대방이 이게 원래 그릇의 차이잖아요. 네. 안 듣잖아요. 네. 집에 갑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못 아유, 듣고 그것도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 그렇게 그렇게 너의 인생 나의 인생 빠이빠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개인주의적 성향. 이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네, 하늘에서 비는 내립니다. 이 밥 공기다 그러면 밥 공기 양만큼의 좋은 비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한강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 물은 온통 다 내 겁니다. 저는 이 그릇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릇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마음의 그릇을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한 시기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뇌를 열고 있어야지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 아, 이 방송 좋네요. 여태까지 했던 방송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요? 네. 예스. 왜냐면 20대 분들에 맞춰서 얘기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왜냐면 다른 방송은 맹무새인 줄 알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막 그런 말 해서 야,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연예인 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좀 큰 현타를 맞으시고. 왜냐면 이게 현타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네. 제가 2004년도에 데뷔를 해서 24세 데뷔를 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개국 콘서트 쫓겨나는 날은 35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20, 30대의 청춘을 진짜.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물론 거기에 따른 노동의 가치에 대한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놨겠지만 네. 착각을 했던 게 이 일을 평생 할 줄 알았고 이 돈을 평생 벌 줄 알았던 게 제가 두 번째 착각이었어요. 한 방에 날려먹은 거죠. 왜냐면 거기서 퇴출되면 방송도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실업자가 됐어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누렸다가 집에 이거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뭐 하지? 그리고 저는 또 연락이 올 줄 알았죠. 네, 어디에선가는. 네. 근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때 느꼈어요.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구나. 매일 술을 먹었을 정도.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잠이 안 올. 찾기 시작했죠. 나한테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온 게 제가 개그맨 생활을 열심히 해서 모아두었 이 시드머니.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돈이다라고 이제 현실을 직시를 한 거죠. 나만의 공부를 시작해보자. 온갖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읽었던 책이 뭐 로버트 기요사키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 책 많이 얘기하시죠. 현명한 투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책들을 정말 최소한 뭐 150권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집에 꽂혀있는 책을 한번 세보면 네. 그 책을 한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투자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바로 들어가봤자 어차피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적은 돈 넣고 공부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돈 아니에요. 그것도 내 돈이고 난 100만 원 넣어두고 이러면 굉장히 좀 씁쓸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와라. 나의 이 사이클이 왔을 때 내가 좀 이 보는 눈이 생겼고 막 하루에 기사 1000개씩 읽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 돌아가는 판 막 옥수수 대주 가격까지 다 찾아보고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서 외국 기사 다 찾아보고 막 이 판이 돌아가는 느낌은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저의 첫 투자는 이제 2016년도에 부동산이었죠. 네, 너무 눌려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쵸, 2016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2016년도에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3배의 부를 이루셨을 겁니다. 계급 이동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저는 거기에 정확하게 반대 지점을 맞아요. 서점에 갔더니 실제로 그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락에 대한 얘기. 폭락에 대한 이 부동산은 끝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서울 아파트 어쩌고 막 이게 이 지점이구나. 개그맨으로서 모아놨던 시드머니를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영끌이죠. 네, 그리고 나서 폭탄을 던졌죠. 부동산 쪽에다가. 네, 그게 저의 첫 비겁한 지점을 찾아낸 2년 동안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멀리서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이 판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내가 그 투자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확증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투자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봐요. 왜냐면 내가 테슬라를 사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그 기사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와, 옆에 친구가 야 그거 내릴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오를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처음에 마음 먹고 들어간 게 서울에 아파트를 들어갔죠. 예. 아예 실거주로 들어가신 거. 몇 개를 들어갔어요. 예. 와. 분양도 받았어요 그때 심지어. 예. 뭐 그런 식으로. 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네. 잠깐만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전 투자를 떠납니다. 진짜요? 예. 그리고 투자를 떠났어요 완전히. 안 하겠다. 끝냈다. 그냥 이거는 뭐 김장김치다. 묵은지다. 알아서 이거라. 또 마음껏 인생을 또 이게 웃으면서 삽니다. 왜냐면 기사도 이제 접하게 되니까요. 뭐 지금 폭등이 뭐 오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다른 투자를 또 해보자. 왜냐면 투자에 있어서는 귀를 막고 나는 부동산에 있으니까 부동산만 할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왜 뇌가 막혀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아. 다 듣고 네. 다 해야 됩니다. NFT 뭐 그 원숭이 얼굴 그려진 게 몇천 원이 간다는 게 말이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 받아들인 자세.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랑 되게 친한 세무사예요. 근데 그 친구랑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도 네가 요즘에 나보다 부자들을 훨씬 많이 만날 것 같은데 부자들이 정말 어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그 모습이나 행태나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지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삶이 완전히 윤택하지는 못하더라고. 무슨 소리야라고 했더니 부동산은 계속 다시 그 매도를 해도 그걸 다시 다른 데다 더 크게 불려서 투자를 하고 더 크게 불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올인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근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유동성이 강해서 굉장히 좀 삶이 좀 윤택해지는 게 눈에 보인다. 이 부자들의 성향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주식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막 계속 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튜브를 다 봤어요. 경제 막 심지어 막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주식 유튜버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고 파고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S&P 500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향인 거죠. 그래서 진짜 몸이 저도 그래요. 꿈틀꿈틀. 잠깐만. 거기다 입력해놓고 들어가 말아. 잠깐만. 나중에. 그리고 계속 참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 지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속적인 우상향이 맞지만 내가 찾고 있는 이 비겁하게 이 기회주의자적인 이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는 투자는 아니다라고 해서 2019년도 12월까지 마지막으로 참았어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투자를 했던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이 나오죠. 코로나19가 나온 거예요. 2020년 3월이. 근데 그 하락장을 보면서 나의 조급한 마음에 넣었으면 쫄딱 망했었겠구나 라고 하고 국내 주식이 1600선까지 가는 것을 보고
돈을 넣기 시작해요. 와. 예, 국내 주식도 좀 넣고 국내 주식은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박스피라는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다가 거의 이제 정말 많은 돈을 넣고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미국 주식을. 최근에요? 예, 올 초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올 초에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또 비겁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와, 또 기다리고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네,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에 관심을 갖는 그 시작은 천슬라가 됐다고 기사에서 떠들 때 네 맞아. 서울의 모 아파트가 몇 배가 됐다라고 기사에 접할 때 우리는 그때 그 축제의 오늘을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준비한 어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준비된 어제가 있어서 그 준비된 모습을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데 그 축제를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거기서 술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다시 우리의 그 축제를 편성한다? 그럼 그 사람 술값 내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오늘을 즐기고 오늘이 부럽다면 우리는 네. 준비된 어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오늘을 어제로 만들면 되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어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부터 이 투자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네. 앞으로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기다림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지금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릴지 네. 제가 그날 밤마다 했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저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황현희님의 파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황현희님의 맞습니다. 어제를 지금 전혀 또 못 보고 있는. 그 어제는 밤을 새고 괴로워하고 책상에 머리 박고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경제 유튜브를 보고 있을 제 모습은 사실 지금 처음 아셨던 거잖아요. 네. 저는 진짜 1300, 1400 갔을 때 코스피가 그냥 이 주식이라는 게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섭죠. 그냥 무섭고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종이 조각이 되나 보다 맞아요.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내 자식이 엄마 그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왜냐면 이게 우리도 지금 그때 그렇게 생각하죠. 엄마는 그때, 압구정동에 IMF 현대아파트 가서 뭐 했어? IMF 때 뭐 했어? 서빅 프라임 모기 주는 때 뭐 했냐고. 정작 엄마 못하는 거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어? NFT 안 했어? 와 근데 그때 들어간 분을 와 처음 봐요. 진짜 저점을 잡으셨네. 이쪽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냐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에 맞게 그 시장에 내가 진입해야지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진입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시기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니까요. 이 미스터 마켓은 신도 못 맞추는 분야예요. 우리가 이번에 호주에서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시켜서 우리가 요소수 때문에 고생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니까. 경제라는 걸 이런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을 다 고려해서 그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영역이지 제가 지금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맞아 1400 되기 전에 1600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요때쯤 들어가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더 하시고 맞아. 예, 이 판을 읽으실 줄 아는 눈을 길러보시길 먼저 진짜. 예, 비겁한 돈에서 찾아보시길 진짜 이렇게 경제 적자를 눌렀을 때 진짜 가장 좋은 거 좀 몇 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되게 좋은 욕망 버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왜 하고 월급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을 회사에 주고 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이 진정한 부자다. 저에게 지금 제일 행복한 것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촬영 말고는 전혀 안 이런 촬영도 사실 시간이 있었으니까 쓴 거지 저 책을 쓴 거잖아요. 시간이 있었으니까. 네, 네. 이 36개월이 된 아들의 그 자라나는 모습을 온전히 또 지켜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내랑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는데 와. 어디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상황. 예, 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잔심을 남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잔심? 잔심이라는 게 이제 책에도 썼는데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쉬시면서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뇌는 경제에 대한 투자물에 대해서 떠나 있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연남동이잖아요. 네. 걸으면서 건물은 얼마가 됐을까? 잠깐만 여기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그 직방을 켜서 보고 그 옆에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데 생각보다 아파트가 별로 없네. 그러면 여기는 단지가 그렇게 크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잔심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 옆에 동네는 어떨까라는 이게 계속 잔심을 이 뉴런을 다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재석 선배님이 뭐 엔터테인먼트로 옮기셨다 하면 그 엔터테인먼트에 한번 그 가격도 현재 가격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벌써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 하루에만 있었던 일인데 이게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상황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상황에 접목시켜서 내 상황에 대입을 해봐서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각 잡고 자 오늘은 마포에 왔어. 카페에 가서 오늘 마포를 공부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는 겁니다. 모르듯이 네. 이게 진짜 포인트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이 안경 브랜드 어디 거지? 한 3,000원 되겠네.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요즘 여성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안경을 쓰시고 있는구나. 그럼 이런 안경은 어디서 팔까? 와, 안경을 진짜. 파는 곳에 위치는 왜 안경점은 이 지점에 있을까? 뭐 이런 경제의 그 끈들을 계속 연결시켜 보는 게 잔심이다.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잔심을 남겨라. 아이폰 새로 나왔다고 해서 아이폰의 그 디자인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아이폰 주식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경제에 대한 마인드로 좀 바뀌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맞아. 저는 네. 20대 분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사실. 왜요? 왜냐면 벌써부터 이런 채널을 챙겨보시고 이 발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부자가 뭐라고? 내 시간을 시간을 마음껏. 그럼 시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20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이세요. 제가 만약에 2008년도에 연예대상에서 상을 안 받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일을 평생 소유할 줄 알고. 이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20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걸 못 해드려서 좀 저도 간질간질 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아, 섭외 잘하셨네요.